69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채무 불이행을 이뤄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원칙이 이행배상이죠. 하지만 대법원 뭐라 그래요?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이행배상 청구가 원칙이긴 하지만 실력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이전 지적을 감유했습니다. 갑을 을병 순차 매매가 있었는데 을의 갑에 대한 이전 지적권이 감유되었을 때 을이 돈이 있으면 감유권자에게 돈을 갚고 감유 해지하면 되죠. 만약에 을이 무자력이라면 을은 감유를 해지할 수 없으니 병에게 등기를 못 넘겨주겠죠. 따라서 감유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찾자. 무자력을 찾자. 요 두 개가 있어야 이행불능입니다. 근데 이번은 감유만 돼 있죠. 무자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매도인의 무자력이란 말이 없으니까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도인의 권리가 감유되어 있을 때 플러스 매도인이 무자력, 그래야 이행불능이 됩니다. 매도인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위헌부담이죠. 그리고 누구 잘못이에요? 채권자 규책 사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따라서 매수인은 해제 못하죠. 위험부담입니다. 매수인 잘못으로 불능이 됐으니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물건 플러스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 사용이익에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매수인의 개인적 노력에 따라서 증가되는 운용이익. 이거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환해야 될 사용이익에서 빼야 됩니다. 매수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증가되는 운용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게 4번이죠. 자, 회사 이사직을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는데 나중에 이사직을 사임하게 됐을 때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둘로 나눕니다. 회사의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할 수가 없고요. 불특정 채무, 이걸 계속적 보증 또는 포괄금 보증 이렇게 불러요. 불특정 채무 보증을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해지가 가능해요. 자, 정리합니다. 특정 채무 보증 섰다 그만두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보증, 포괄금 보증처럼 불특정 채무를 보증 섰다 사임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장차 본계약 체결을 내용을 하는 계약이고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그리고 매매계약은 일방계약으로 추정하죠. 우리 민법이 일방계약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계약으로 추정합니다. 2번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죠. 일방적으로 변경을 못하죠. 일방계약은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죠. 이하관계권 제척기한이 지난데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당사자가 약정할 때는 제한이 없어요. 12년으로 약정하면 12년입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인데요. 기간을 약정했을 땐 제한이 없어요. 12년으로 할 수도 있고 15년으로 할 수도 있고 20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약 안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할 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5번이 틀렸습니다. 71번 매매계약.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되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하기로 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죠. 유효하죠. 타인 물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이하관계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인데요.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죠. 예하관계권 형성권은요. 소멸시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따라서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답니다. 대금을 다 줬는데 아직 인도를 못 받았어요. 과실 누가 수취해요? 매수인이죠. 원래는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잖아요. 다만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대금을 다 줬으니까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매매 계약 비용 세 가지가 있죠.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균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는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 걸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환매, 매도인이 환매권 행사를 위해서 의사를 표시했을 때 환매 대금을 선행할 필요가 없죠. 그냥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하는 거지.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환매 대금을 먼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줄 필요 없다.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 권리를 잃도록 되어 있고요. 동산 환매기간 3년 넘지 못하고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 넘지 못하죠. 넘으면 무효가 아니라 단축하죠.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금지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고요. 환매권 대리 대위할 수 있지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환매. 73번 민법상 임대차 기간의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 해지 통고한 경우 부동산이니까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되죠.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고요. 동산은 5일이죠. 이번 건물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관해서 건물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동산을 하면 이게 키워드죠.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질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질권하고 똑같다. 임차인 소유 건물을 합류하면 저당권하고 똑같고 임차인 소유 동산을 합류하면 질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그 건물이 임대인에게 별 가치가 없어. 그래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 여부, 임대인에게 쓸모 여부 이런 것들은 매수청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4번 임대인이 보존행위할 때 임차인은 수인 의무가 있죠.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인 의무가 있죠.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죠. 622조. 건물 소유 목적 임대차의 대항력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이 있게 됩니다. 4번이 원지문이네요.